성주에 왔고요. 경상북도의 기념물이고요. 성주 옥성리의 의열각입니다. 이 건물에 일제 저항하다가 자결한 고 이경환 1902년, 1929년 생이 좀 짧으셨네요. 이경환 의사와 그의 부인인 성산 배씨를 기리기 위해서 1955년에 세운 의열각이다. 이경환 의사는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1928년 일왕 히로히토가 교토를 방문했을 때 한국 침략의 부당성과 조선 총독부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9개월간 옥고를 치는데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경환 의사는 일본 경찰이 움직임을 감시하고 출입을 제한하여 자신의 뜻을 펴기 어려워지자 1929년 12월 빼앗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탄식하고 목을 메어 자결하였다. 부인 성산 배씨도 남편이 죽은 지 3일 만에 뒤따라 자결하셨습니다. 이경환 의사에게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으로 1968년 대통령 표창, 1991년에 건국 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의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무력으로 적에게 대항하다가 의롭게 죽으신 분들을 지칭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내봉해 볼게요. 이게 떨어졌는 데도 있죠? 딱 서 있네. 이경환 의사가 이 성산배 씨 분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한번 다른 내부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제가 제가 이런 걸 왜 가져가냐면 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아유 뭐냐 이거. 비가 와서 오늘 제가 할 일이 좀 적당치 않네요. 여기가 이제 외국도 외국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다 예전에 다 한문으로 이제 쓰셔가지고 한문으로 이렇게 다 이걸 다 읽으면 참 좋은데 제가 뭐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거 보시고 좀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한번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 우리나라에는요 혼익이 들어있어서 정말 나라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혼익이 드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 나라가 세계 최강 세계로 나가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보고 한문으로 이렇게 많이 써져 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일단은 낫을 이제 저기 하신 분들, 후손분들이 와서 이거 계속 잘라주고 하시는가 보네. 들어와 있는 것들. 어우, 벌 있다. 아니나 달러. 여기 보세요. 벌 좀. 아유, 요놈들.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 벌 봐요. 얘들 좀 띄우고 제가 좀 띄워줄까요? 아유, 이놈들 신생인데요, 아주. 이제 다 피나이들이네. 아이고, 얘 띄어가지고 빨리 도망갈까? 정말 벌이 하도 세여가지고 제가 얘들 비가 올 때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처리 좀 해줘야 되겠네. 에휴, 또 어르신들도 이거 벌 세이겠네. 제가 킬러를 가지고 있어요. 킬러가 여기 있나? 뭘까요? 잠깐만요.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잘 안고 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킬러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시다니. 킬러 여기 있죠? 잘 나옵니다. 쟤네들이 꼭 이거 사람들을 쏜단 말이에요. 얘들이 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지키기 위한 거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또 얘들도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일단은 잘 가라 애들. 미안해. 우와 씨 장난. 우와 뭐 난리인데요. 아유 쌤은 정말 아파요. 애들 딴 데로 다 피하는데. 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도도도둑 막 떨어지는데요. 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 칠 때 뭐가 막 와서 여기 오면 안 돼요 막 날파리들이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버렸다고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아유 고맙게도 참. 제가 또 마지막 정리 다 할게요. 자 우후 정리는 해야죠. 어르신들이 다 또 쓰인다고. 바닥에 많이 떨어졌다. 바닥에 봐봐요. 많이 떨어졌죠. 아이고 이놈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사람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 좀 해야 돼. 자, 아유 이놈들 하다가 머리에 또 딱 쐬면은 상당히 아파요. 119에 실려가지고 죽다 살았죠? 벌써 해가지고 아유 막 목 기관지하고 막 다 붙더라고요. 자 마지막 가셔야지. 정리는 제가 다 뛸게요. 야 빨리 내려와. 막 침 있잖아요. 침 막 내뱉고 난린데. 야 일단 내려와. 자 다 갔죠? 되겠다. 자 어휴 제가 뛰어가지고 아유 단단히도 붙여놨네. 뭐가 이렇게 많지? 아유 새끼가 많이 들었네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또 가져가야 되겠네. 후손분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조상분들, 우리 조상님들 있죠? 조상님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후손들이 다치지 않고 평안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가 그럼 제가 안고 갈래. 받아서 이제 제가 가져갑니다. 제가 잘 처리할게요. 어쨌든 이렇고 이게 딱 제가 올려놓고 일부러 제가 찍었는데 딱 이게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후손분들이 이렇게 잘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성산 우리 배씨 부인이 좀 대단하시네. 남편이 죽은 지 3일 만에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막 그냥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하시다가 다들 들어가시네. 저도 지금 뭐 차 유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또 비는 안 들어오는데 여기가 안기마을에간인가요? 그러네요. 저 앞에는 이제 소망교회, 안기마을의 소망교회인데 비가 많이 와서 동네마다 이 정자가 있어 참 좋긴 좋아요. 비라도 잘 피할 수 있고. 우리 참 동네가, 마을이, 대한민국이 보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이렇게 나그네 과객들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또 이렇게 막 국토 대장정, 예전에는 국토 대장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비 피할 자리도 이런 데서 참 피하고. 참 나라가 그래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참 많이 좋아졌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잘 사는 거, 한반도 통일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남이 있어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내 나라, 내 가족, 또 내 측근들이 잘 사는 거, 그거 외에 뭐 바라는 게 있나요? 또 우리나라 또 자주국방, 또 자유민주주의, 그걸 우리는 수호하고 지켜야죠. 그렇죠? 제가 비가 와서 아이고 비 오는데도 저는 이제 하루하루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뭐 다른 분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하면서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일매일 다닐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희한하게
잠자리가 마련되더란 말이죠. 잠자리가 요거는 용포교회네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용포교. 요가 용포 마을인가 보네요. 용포리. 용포라 하면 그 임금이 입는 옷을 뭐 용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임금님이 입었던 옷이 용포다. 우리 국민이 다 왕입니다. 다 국민분들 드러내지 않아서 다들 그런 거지. 국민분들이 다 왕이에요. 다 임금. 국민분들이 임금을 만들어주고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게 다 국민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선거 때는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하면서 막 큰절까지 하고 막 그냥 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러시잖아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안 했습니까? 국민이 뭐 필요 없어. 쟤네들 허수아비 세워놓고 투표함에다가 투표함 도장 찍어가지고 몰래 투표함 바꿔 쳐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해가지고 투표 부정선거 많이 안 했어요. 그게 현실이고 진짜고 사실이고 있었던 일이고. 용포리네. 맞네요. 그 국민을 너무 진짜 국민이 주인인데 그걸 갖다 우리가 투표한 것을 다른 데다가 고물상에다 다른 데다 폐지 공장에다 파지 공장에다 그냥 딱 분쇄해서 몰래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작업해서 도장 찍어놓은 걸로 삭 집어넣어 가지고서 했던 국회에서는 사퇴하십시오. 우리 코미디에 보니까 사퇴하세요 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사퇴하세요 하면서 그만 좀 내려오셔. 그런 분들은 진짜 국민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는 어찌하는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국가 정상화, 국회도 정상화돼서 국민분들이 정말 원하는 내가 선출한 사람이 도정의 일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해서 같이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전국에서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선거 부정선거 감시단 그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간첩 잡는 특수 유닛이라 어떻게 안 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함께해서 좀 황교안 TV도 이 조회수를 조작을 했어요. 많이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끊고 방송통신 자기들이 그걸 장악했다고 이제 통신으로 다 그런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앞으로 보십시오. 제 것도 유튜브도 많이 열리게 되고 황교안 TV 또 원래대로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제 우리 것도 끊어놓고 우리 다 막아놨던 거, 다 막 그 전화기로 갖다가 하면은 뭘 좀 할라치면은 통증을 막 주게 해서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을 이제는 차단이 다 지금 다 돼가요. 마무리 단계예요. 저쪽에서는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자기들이 안 하면 진다는 걸 알거든요. 힘을 못 쓰거든요. 이 이빨 다 빠졌어요. 이제 호랑이도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만 먹게 생겼습니다. 이빨이 튼튼하지 않으면 죽 먹게 되잖아요. 다른 거 물렁물렁한 걸 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고 딱딱한 건 못 먹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영상을 여기까지만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물고기 영상이죠. 물고기 영상. 우리 인간을 물고기로 표현을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진짜 태어났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는가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도 우리 침례 침례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카리 하카 동네라는 것 같은데.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카리 하카리인데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진짜 맞나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면 좀 완전하게 다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깨어나려고 하면 쉽게 하면 마귀라고 하는데 그자와 싸워야 하거든요. 그자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쟤는 죽은 자니까 안 건드려도 돼. 그래, 마귀가. 저는 마귀하고도 다 많은 20대 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에 있고요. 참조하시면 되고. 마귀들이 진짜 그래요. 야, 쟤들은 죽은 자들이야. 쟤들은 내 노예야. 그래서 안 건드려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이런 거 수고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제 거를 보고 또 많이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깨어나려고 깨끗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 내 식구였는데, 예전에 제가 뭐 건달 이런 거 해봤잖아요. 야, 어디 파냐? 너 어디 식구야? 그래서 예, 저 어디 저 쓰레기 식구인데요. 뭐 쉽게 하면 이렇게 어디 식구야? 하면 다 족보 따지면 나오고 누구 동생이냐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마귀체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이첩이 되든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든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제 새 식구로 들어가잖아요. 딴 쪽에서 땡기는 거예요. 야 인마, 너 이리 와. 어디가? 너 원래 우리 식구였잖아. 어디 가냐? 마귀들이 그러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좀 끝까지 견뎌야 하거든요. 끝까지 견디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를 이제 뭐 50, 60, 70, 80 드셔도 어른이 겉만 어른이지 그 안에는 그 영을 보거든요. 영을 봤을 때 쟤는 몇 살인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좋아하셨느냐, 왜 좋아했겠어요. 60, 70 그런 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좋아한다는 것이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기록을 남겨 놓을게요. 그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들은 정말 뭐 함부로 막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좀 씨들이 틀리다 보니까, 씨들이 좀 강군들은 또 이렇게도 하지만 어른들도 그렇게 좀 순결하게 그 마음을, 그 영을 보면은 딱 알거든요. 얘는 3살이구나. 이 아이는 5살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또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온다 하더니 비가 또 안 오고 구름이 껴서 그래도 땀은 안 흘리네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옷을 땀을 하나도 안 흘렸습니다. 축축이 다 젖어가지고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매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야 또 현실이 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상주 여기까지는 또 왔는데 상주 여기가 꽃감이 또 유명하죠. 상주는 꽃감이, 바람이 이게 또 기온하고 이런 것이 잘 맞으면 꽃감이 아주 맛있게 잘 돼요. 상주가 또 영동하고 또 가깝죠. 조금만 더 가면 김천 이 둘레 지역인데 감들 상당히 다 감나무에 보니까 가면서 보면 다 감나무, 다 감이야. 그래서 여기도 꽃감농원 있죠. 감들이 지역마다 자기들 특산물이 다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거기에 대한
특화돼서 자기들이 거기 전문 박사들이에요 다. 제가 박사 얘기하는데 우리가 학위를 안 받아서 그렇죠. 학위 다 받지 않은 다 박사들이에요. 전문 농사 짓는 분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나 각기각층에 그걸 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은 뭐 밑에 또 뭐 많은 분들 양성을 해야 하니까 그 자격이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시는 거고 또 그래요. 영상을 제가 여기까지만 남겨놓게. 감사합니다. 여기가 청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예요. 옛날 교회 이제 그 정기역이네. 청리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쪽으로 저기 이렇게 놓으셨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놓으셨네. 우리 좀 재정이 좀 넉넉해져서 교회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전경도 찍어보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따뜻한 동행으로 그리스도의 몸. 옛날에 그 종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종을 못 치겠네. 저 올라가야 치겠네. 옛날에 그 종이죠.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는 참 저 종으로 시간을 다 알려주고 해서 아이고야 벌써 이렇게 됐네 하더니 저 꼬맹이가 아주 이쁜 애가 하나 있네. 아이고 저 친구를 좀 애기지만 보고 갈까? 아유 나는 강아지가 최고 이뻐요. 나비하고 강아지가 최고야. 얘들은 상처를 안 줘. 상처를 안 주니까. 안녕. 얘 좀 한번 보자. 강아지 보면 다 알지 뭐. 아유 꼬리치고. 안녕. 어유 한번 보자. 우리 꼬맹이 한번 볼까? 아이 청류교회요 강아지예요. 아유 이쁘다 꼬맹이가. 아유 그릇이 좀 더럽다. 물그릇이 아주 그냥 물을 좀 신경 써야 돼요. 짐승이라 해도 물이 들어오면 개도 질병이 옮기거든요. 개도 아파요. 그치 아가? 깨끗한 물 좀 줄까? 어이구. 사람이나 짐승이나 주인이 신경을 쓰는 만치 가요. 그치 아가? 맞지? 개들은 코도 예민해요. 그리고 먹을 때도 얘들도 물맛을 알아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치 아가? 그릇 좀 닦아주고 갈까? 응? 뽀뽀 좀 해주려고? 뽀뽀? 응? 이거 뽀뽀 좀 해주려고? 아이고야 참. 이 개는 이 주인 닮는다 하잖아요. 심성을,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짐승한테도 이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죄를 갖다가 짐승한테 전가를 시켜가지고 안수를 해갖고 너희 죄를 사하노라 딱 해놓고 제사장 해놓고 또 그 짐승을 갖다가 뒤로 파르면서 또 저 장사치들한테 해서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그걸로 이제 삥땅 친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또 앞다리 좋은 다리 해서 이제 제사장 그것이 이제 제사장 거잖아요. 다 하면은 그걸로 먹고 살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 시대가 참 좋긴 좋은데 현대 시대 와서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릇 지나 좀 닦아주고 가야 돼. 아가 물 내가 깨끗한 거 줄게. 아이고 그릇을 많이 안 닦았네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릇 있죠. 제 불교 가면은 참 그릇을 내가 많이 닦아 놓고 그 큰 뭐라 하죠? 물두멍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 그릇을 닦아주고 가요. 깨끗한 물 드시라고. 그게 기본이거든. 기본이에요. 어디 가나 전 제 집같이 생각해요. 대한민국 어디든 가면 다 내 동네고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새끼 도둑놈 아닌가. 고물쟁이 오면은 뭐가 하나씩 꼭 없어지거든요. 동네. 야 뭐 저 이양기가 하나 없어졌다. 저 어디요 그 물 푸는 양수기가 하나 없어졌어. 야 오늘 저 고물쟁이 하나 왔다 갔는데
알아보면 그놈이 집에 실어 갔어요. 가보면 이제 경찰이 CCTV 갖다가 확인하면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서 웬만하게 뭐 구속시키거나 하지는 않고 상습범이면 그렇게 하지만 공개를 해서 경찰분들이 또 많이 봐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고물 장사를 좀 배우시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돈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돈 욕심 부리면은 꼭 저 쇠고랑 차더라고. 욕심. 그 욕심을 인해서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를 갖다가 하질 못하면, 저는 작은 거부터 실천하려고 그거부터 이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쓰레기만 뒤지면서 뭐 물건을 하러 다니니까 아유 돈이 안 되니까요. 쓰레기 뒤지니까 돈이 안 돼. 누가 좋은 거 뭐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그렇지 안 버리죠? 네. 아유 좀 낫다. 좀 낫지요? 아가 나 이거 가져간다. 네 물그릇 고마워. 잘 쓸게. 유리 돈도 안 돼 이거. 돈도 안 돼. 제가 자꾸 영상을 남겨놓는 이유는 영상을 남기는 또 제가 또 움직임 또 증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 채널 돈도 안 되는 것만 실어가지고서 아이고 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한 물은 우리가 이 생명수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생명수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수 지금 이제 주십시오. 예? 제가 아이고 이게 안 뜯어지냐 또 얘기한 적 있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동네에 이게 예배를 드리시거나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오면 작은 교회 좀 많이 오셔. 큰 교회에 가서 매동 몇십억씩 막 헌금하던데, 큰 교회들은. 이 작은 교회들 와서 좀 더 시골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서 더 좀 헌금 좀 많이 하고 가시고. 이런 데는 낼 게 천지요. 얼마나 낼 게 많은가. 예? 낼 게 얼마나 많고, 또 이 동네 어려운 분들 또 구제헌금에 빈민을 구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재정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아유, 빠진다. 야, 물 이제 얼마나 맛있게 먹나 한번 봐요. 야, 엄청 좋아해요. 아, 오빠. 얘 순놈이니까 나도 개요. 예, 반갑다 친구야. 나도 개입니다. 순놈이니까. 순놈. 물 주잖아요. 이제 물 먹는 거 한번 찍어주려고. 내가 먹어도 되겠네. 어이구. 이렇게 해서 제가 먹으면 안 되지만 내가 한번 마시고 싶다. 일단 비가 오면 주인이 해줘도 며칠 지나면 있죠? 비 떨어지면 이게 다 더러워져.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 어쩔 수 없는데 아가 일단 한번 마셔봐라. 먹나 볼까요? 아 신사장 또 전화 왔네. 신사장 아가 좀 물 한 잔 드셔. 신사장 어디 외지만 있으면 전화해요. 빨리 들어오라고. 물 좀 먹어봐. 물 안 먹을래? 아니, 사람이 일단 더 좋으니까 일단 좀 피했다가 먹는 거라 봐야 되는데. 먹어봐. 물. 저기 걔가 상당히 이쁘네. 아우 요 상주에도요. 이렇게 제가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큰 산들이 이렇게 싹 둘러가지고요. 방패 쳐놓은 거 마냥 상당히 좋아요. 청리. 청리. 네. 우리가 보나 안 보나 누군가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널 보고 있어 하면서. 하늘에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잖아요. 세포 속에 같이 계셔. 맨날 딴소리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세포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적혈구가 믿음이 많은 분들은 적혈구가 수가 증가해 가지고요. 많은 안에 있는 질병들이나 이런 균을 잡아 먹으면서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걸 또 알게 해주고 건강해져야죠. 우리가 아픔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픔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해서 남겨놓고, 경찰분들도 이렇게 해서 동네마다 요즘 순찰도 잘 다니고 잘 다녀요. 그래서 상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이렇게 좀 둘러보고, 또 동네 어렵고 진짜 고난에 쌓이고 하신 분들을 좀 많이 돌봐주셔서 119 대원분들이 안 좋게 되셔서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다 처리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누가 이게 참 전기밥솥을 몇 개 던져는, 맨날 제가 이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데서 뭐 주워가다 보니까 참 먹고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3개 보건진료소 앞이네. 상주시, 상주 시민분들, 우리 또 조금 있으면 또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이쪽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발전이 더 많이 돼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아닌 환경을 보존하고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함께 우리 인간과 공존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돼서 아이들도요 막 여기서 막 놀고 뛰어다니고 이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상주시가 좀 됐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뭐 치워주긴 했는데 참 여기도 희한한, 여기도 이제 메디칼이 메디칼리 맞죠? 메디칼, 여기에도 새가 앉아가지고 이제 똥을 싸놔가지고 제가 이것도 치워줬어요. 치웠는데 거기다 왜 쌌나 참 희한해요. 이 짐승들이 새들이나 뭐 짐승 이런 것도요 그냥 좌시하지는 않는다. 이 참 세상에 우리가 인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이나 뭐 다른 것들도 짐승들도 우리가 좀 질병을 이제 그 짐승들이나 뭐 조류나 이런 것들로 많이 옮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또 그 아이들이 먹는 거에서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아이들이 질병을 스스로 옮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연을 더 지키고 우리가 환경을 해야 질병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발만 해가지고 막 두드러 부시고 깨고 한다고 우리만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한마치 영향이 간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다른데, 여기가 윤리 동네네요. 윤리 12 들어가면 여기서 존해원로 43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돌아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존해원의 건립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그냥 읽고만 하려고 했더니 사설 의료기관 세 번째 줄에 의료 쪽에 있죠. 파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사설 의료 의자에 있죠. 파리가 저기 하나 붙어 있어 가지고 보이나요? 저기 살아있는 건데, 제가 글을 읽자마자 의료 저게 파리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뭐 제가 뭘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보이죠? 뭐 시커먼 거 뭐가 있죠? 저기 파리예요. 읽고 있는데 탁 날라와서 저기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놔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존해원의 건립이라는 것은 보니까 임진왜란이라는 대참화로 인한 기근으로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였다. 전통사회의 질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농토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서민들이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더욱 힘들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주의 선비들은 병든 백성을 치료하고 아픔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 아까 저기에 붙어 있었어요. 사설 의료기관, 의료에 붙어 있더라고요, 파리가. 그래서 사설 의료기관 존해원이다. 상주에 있는 뜻있는 13개 문중 선비 30여인 1599년 선주 32년에 병인계와 무인계를 합병하여 낙사계를 창설하여 존해원을 설립하고 임시 건물과 약재 창고를 갖추고 진료를 시작하여 3년 뒤인
1602년에 존해당이라는 번듯한 건물을 갖추게 된다. 존해원이라는 이름은 송나라 유학자 정호의 가르침인 존심애불, 즉 본심을 지키고 길러서 만물을 사랑한다. 만물이 본심을 지키고 길러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유 빨리 가야 하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거기 탁 파리가 탁 의료에 딱 앉길래 조상분들의 덕이 있는 것은 좀 밝혀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존해원의 역할, 존해원은 단순한 약재 제공을 넘어 의술을 베푸는 민간 의료 시설로 역할했다. 치료는 유의, 도움을 받고, 운영은 낙사 개원들이 출연한 미포를 기본으로 하였고 판매한 약재비 등으로 충당하였다. 비단 건립에 참여한 사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향촌민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존해원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유, 정말 감사한 곳이네요. 의료시설 재현행사 이렇게도 돼 있고, 우리 참 조상님들 참 우리는 잘 만났어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백수의 재현 행사 이렇게 있고요. 고택음악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해원의 정신의 전승. 존해원 활동은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약재 수급과 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워진다. 특히 1782년 존해원 주변에 사는 향민간의 무고에 연루되어 약방이 철거되고 그간의 운영 기록 모두 사라지는 순환을 겪으면서 의료 활동이 중단되었다. 누가 또 장난했구만. 그렇죠. 반대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이후 존해원은 낙사계의 회합 자리가 되어 각종 행사도 치렀는데, 특히 1602년부터 강론을 실시함으로 서당의 기능을 하였고, 1607년 이후부터 가보 경장, 1894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경로잔치에 해당하는 백수회와 백장회 그리고 관례를 개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향안을 기록 보관하였으며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향촌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존해원은 낙사계의 설립 취지와 선현의 가르침인 존심애물의 정신을 이어왔다. 또한 고난의 시대에는 개인의 힘보다 공동체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존해원은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그 공동체의 힘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이상이 여전히 녹아있다. 이러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상주시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존해원 정신 개성을 위한 재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가 호남 향후회하고 충청 향후회 말씀드리잖아요. 향후회 각기각지 떨어져 있어서 다 자기들이 결집해서 모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 군, 우, 면일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집해서 모여야 힘이 생겨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게 존자가 있을 존자인가요? 저게요? 있을 존자, 사랑의 자, 원자가 이제 저기 무슨 원자더라? 기억은. 존해원, 여기가 존해원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국으로 상산 선비들의 존해 신물이 숭고한 사랑을 실현하는 뜻에서 1599년 창설되고 건물은 160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존해원의 명칭은 송나라의 성리학자 정자의 가르침인 마음을 지키고 길러서 타인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존심애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존해원은 전쟁의 활을 잇고 질병 앞에 무방비 상태였던 상주민들의 고통을 스스로 덜어주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탄생한 사설 의료국이다. 13개의 문중을 중심으로 창설되어 의료 활동도 펼쳤으나 특히 1607년 이후부터 가보 경장에 이르기까지 경로 잔치인 백수회를 개최했다. 건물은 앞면 4칸, 옆면 1.5칸의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과 그 앞쪽에 길게 툇마루가 있다. 방 뒷벽에는 벽을 뚫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벽장이 있다. 지붕은 옆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을 한 팔짝 지붕이다.
이렇게 지붕이 주아이는 또 제가 들어가 볼까요? 전회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010-5762-6527입니다. 상주시청 문화재 담당 이렇게 537-6063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관리하시는 데는 보면 이제 벌집이나 이런 것도 제거를 하니까 들어갈 때 딱 봐야 돼요. 벌에 하도 세여가지고 제 벌에 예전에 이 약재료 이렇게 딱 묶어놔가지고 진짜 약방 같네. 이렇게 해서 건조해야 되니까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에서 썩어버리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해서 이렇게 널어놓는 의미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약재는 한문으로 많이 써놓으셔서 우리나라 한문을 좀 잘 아이들이 안 배우려고 잘 안 배워요. 그래서 한문도 좀 많이 좀 배우고 나면 역사학자나 문화학자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 많은 인물들도 좀 키워져요.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전문 분야가 되는 거예요. 전문 박사가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만 하라고 막 시키면 안 돼요. 전문적인 걸 자기가 하고 싶게끔 자꾸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부모님은 안내자예요. 동네 분들 역시,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역시, 정부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시,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고, 자꾸 그 시에서, 그 도시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인재로 양성을 시켜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네. 저도 그냥 무슨 옛날 건물이 있다 해서 그냥 읽어보고 어딘가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의료자에다 파리가 딱 들어가서 바로 탁 그냥 제가 읽자마자 파리가 어디 날라와서 딱 붙는 거예요. 의료자에다가 거기다 뭘 묻혀놓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뭘 묻혀놨겠어요. 묻혀놓은 것도 없는데 파리 같으면은 이제 재앙 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옮기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이제 전화가 온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가 여기까지 좀 찍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보니까 청리라는 동네네요. 그러니까 수상 이름이 여기가 수상이라는 동네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정교회이 성경을 2000도 대행진을 하는데요. 성경 2000도 가려면 평생 해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하려면 얘기죠. 한번 대충 보는 거야 한덕씩 하는 게 쉬운데 이렇게 해서 전교인 성경 2000도 성경은요 이 지혜를 주거든요. 지혜,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또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힘이 성경에서 나와요. 전 세계 움직이는 분들이 다 보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에 다 비밀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이렇게 잘 맺혀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 성경은요 까면 깔수록 쉽게 하면 열면 열을수록 열매도 뭐 포도 같은 경우 깐다고 하잖아요. 과일은 깎는다고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 모난 게 깎아져요. 속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시인을 해요. 많은 분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참 겸손해지거든요. 알면 알수록. 모판 참 돈 안 되는 거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운반비도 안 나오거든. 가지가질 않아. 일단 제가 여기 좀 들렸다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상주거든요. 상주인데 계집안에 저 봐봐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는 나이인데 나비랑 같이 딱 있다가 딱 나오는 게 지금 영상 찍으니까 좋아요. 나비랑
아이고, 사람들 저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좋아요는 또 시원하네. 나비 봐봐요. 개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지내네요, 저렇게. 어이구야, 호호. 참. 저쪽에 아이들은 이제 둘인데, 저쪽, 좀 새카만한 쟤는 막 짖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해. 네. 저희가 저렇게 있길래, 오, 그럼 좋겠어. 제가 이제 우리 경비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쪽 이제 웅진회사하고, 웅진회사는 예전에 제가 여기 지금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게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났는데 전 회사 웅진에서는 다른 하청업자나 이제 그런 분들을 연결을 해서 문을 막 부시고 안에 있는 자기들 걸 물건을 가져가겠다,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을 넘어서면 이게 절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웅진에서는 제가 예전에 또 깡패 생활을 안 했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그쪽 있는 사람들 이제 철거 그런 사람들이랑 계약해 가지고 지금 이 물건을 빼내가려고 지금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이제 그쪽 줄에 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을 부셔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절도거든요. 이거는 SK에서 벌써 이거 결정이 나와서 회사가 넘어간 상황에서 이 문만 넘으면 이제 절도가 되거든요. 예, 문만 넘으면, 제가 요 문 있잖아요. 이 문을 넘었는데 이게 절도가 된단 말이에요. 주거 침입에다가 지금 이제 회사가 지금 웅진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안에 있는 물건이나 이 철이나 모든 것을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띄워서 자기들은 그걸로 이제 계약해서 돈을 좀 남기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저보고 이제 그 얘기가 돼서 들어왔는데, 경비분이 제가 이제 경비분이 여기만 이렇게 경비분이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철거하실 때 이제 이런 일이 많아서 법적으로 이제 철거하시는 분들도 다 이게 다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알아보실 때는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디 쪽이냐. 저는 이제 사실 BK탑스 그쪽에 있는 박땡땡 그분 이제 하고 연결이 이렇게 해서 전화가 이제 또 온 상황이라 뭐 와봤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네요. 그쪽하고 라인이 연결돼서 들어가면 이게 절도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저야 뭐 다른데 또 이제 SK와 계약을 해서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또 철거 전문이기 때문에 주실 분들은 저한테 여기 전화를 주시고, 저희 또 저희 회사입니다. 저는 대표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쪽으로 제가 뭐 상거래 자원에서는 전무로 우리 곽 회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또 같이 또 있습니다. 또 집안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번호는 있고요. 뭐 제 사업체는 아직까지는 제가 가동을 안 하지만 이런 큰 구찌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서 일을 같이 해서, 또 기계도 바꿔야 되고, 사실 그래요. 실정은 SK 스페셜티 이 부지인데 웅진에서 썼던 저거는 또 일부, 전체는 뭐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드러내고 다른 기계들도 넣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놓고, 저는 또 이걸 정부에 올려요. 정부에 올리고 법무부에 올리고, 제가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올리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수시로 봐요. 정부에서는 전화기나 이런 모든 기능은 감청, 도청,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거나 할 때 뭐 다른 것을 클릭을 해주거나 하면은 다른 중요 기관들에서 뭐 이렇게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도요 이렇게 다 보고 합니다.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숨겨질 것이었고, 사기꾼들도 가만히 놔뒀다가 그냥 더 요 이제 큰 구찌까지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도록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도 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 분들은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지금은 옛날 같은 시대는 끝났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빼먹으려고 하다가 요즘엔 사기도 징역을 10년 15년까지도 형량을 좀 주려고 법도 지금 개정이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야 감옥 가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좀 그런 분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상당히 많은 빚을 졌고, 또 이 환봉 같은 거 제가 얘기하죠. 철 환봉 같은 거를 몇백 톤을 갖다가 실어줬는데도 개근대로 조작해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뭐 400원 줄게. 우리 곽 대표님, 우리 곽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보다 고철을 좀 싸게 줘요. 개근대 장난을 안 하거든. 근데 비싸게 준다고 해서 그건 다가 아니에요. 왜? 뭔가 있다. 조작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뭐 조금만 이익을 뭐 이렇게 나머지를 남긴다 하는데, 키로당 50원씩 남겨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뭐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지만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빼먹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대상업체를 끼고 하는 데서는 또 많이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뭐 조금 준다고 해서 하는 분들은 개근 때 작업을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준다고 그쪽에 가서 다른 우리 개미들도 먹고 살아야죠. 이런 사람들은 이 개근 때 조정은 잘해요. 걸렸다 하면은 사업이 망하거든요.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고요. 우리 이걸 또 잘 돼서 회사가 다시 잘 돌아가야죠.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되고. 아까 저 정문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또 SK 제가 예전에 또 주유소에 간판 닦으러 안 다녔습니까? 제가 스카이 타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전국으로 다녔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경비분이랑 했더니 나비가 딱 나와가지고 정문에 있죠, 호랑나비가 싹 이렇게 두르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 경비분도 또 봤고, 제가 거짓말은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정확한 사람들끼리,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끼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그 자리에 자꾸 참여를 하고 함께 해야 가능한 거예요.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사업이 망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그 사업이 망하려고 하면 그 좋은 사람이면 도와줍니다.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친구분들, 지인분들, 각계각층에서도 도와줘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큰 회사들 보세요. SK, 현대, 삼성, LG, 모든 회사들 보세요. 그 회장님들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어디서는 분명히 도와줍니다. 이 대한민국 회사는 앞으로 전 세계를 먹이고 입히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이에요. 큰 기업들.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열에 함께 참여해서, 나쁜 자들은 자리에 설 자리가 없고 좋은 분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고, 작은 자라에서 우리가 그 맡은 자리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한다면, 그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반열에 오르고 반석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영상을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상주 제가 왔는데, 여기가 웅진 회사 같은데, 이제 철거비용 이제 회수를 위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SK 스페셜티 부지에 위치한 모든 철거물 대상인데, 저도 이제 이게 뭐 저기서 보러 왔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이제 판결이 나 있는 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50일 민사부 결정 사건 2021 카합 21983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 요거고 채권자 주식회사 서빈이고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 길 이렇게 돼 있고 대표이사는 황충자 호자 되시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이고요. 담당 변호사 차정훈, 채무자는 BK탑스. 그래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철거 뭐 이렇게 좀 보러 왔더니 경비분들께서 이게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BK탑스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돼 있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렇게 되고 대표이사는 정상자 용자 되시는 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차피 뭐 물건을 뭐 철거를 저도 예전에 계약을 하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들끓어 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확실히 해결이나 이런 걸 확실히 봐서 또 해야 또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고 저도 이제 사기꾼들한테 당해가지고 제가 사업이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든지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좀 해결을 해서 보고 또 계약을 할 때도 잘 봐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도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물건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계약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 수도를 시킨단 말이죠.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뭐 많이 벌지 못하고 중간에 다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돼서 서로 이런 것도 좀 봐야 할 필요도 있고 사기꾼들은 좀 잡아서 그런 짓을 못하게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게끔 공정하게 벌어서 이 경제를 돌려야 되거든요. 고물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뛰었는지 이 사기꾼들은요 이 쥐새끼 같이 고짓거리들을 해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서 이분들은 뭐 사기는 아니라 사업하다 잘못됐기 때문에 뭐 자금 연결도 뭐 그렇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서는 사기꾼들은 다 속속 잡아내가지고 옥에서 좀 근신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진짜 진정하고 우리 개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경제 돌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서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 빼먹고 사기를 치먹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고물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자살하거나 또 너무 힘들어서 또 술 계속 잡숫고 하시면서 병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쪽 교회도 좀 우리가 좀 봐주셔서 정부나 다른 기관, 경찰, 뭐 여러 기관들에서 좀 이렇게 봐줘서 우리 좀 살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왔으니까 한번 이 영상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2시 9분이고요. 이제 보시면 터널이죠. 앞으로 이제 지하차도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 들어가는 자리들 있죠. 공사하실 때 뭐 길에 따라서 또 그분들이 이제 응급으로 물이 차거나 뭐하면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 그 어디야 천장 있죠? 천장이라고 하잖아요. 끝나는 데가 물이 찼을 때 피할 데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 이렇게 비상구로 나갈 수 있는 터널을 이렇게 하실 때는 그쪽으로 터널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 전 세계 그렇게 빠지는 분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없게 얼마나 그분들 저 불쌍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러 해가지고 저 대통령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전 대통령도 작업할 수 있고 장난이 아니에요. 터널은 앞으로 공사하실 때 이렇게 뚫어가지고 비상구로 나갈 수 있게끔 위급시에 응급시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안 맞나요? 그렇죠? 공사비가 좀 더 들어도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보십시오. 다 대한민국 거 대한민국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진들이 엔지니어들이 다 세계에 나가서
다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어요. 터널을 연결하고도 지금 해놓은 것도 수주를 다 받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국익을 위한 거지 다른 나라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또 뭐 주제는 없는 다가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 좀 살펴주시고, 도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빵꾸난데 아주 그냥 무슨 땜빵 해가지고서 반듯반듯하게 도로가 이상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이래서 참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안 좋게 되고 하니까 아유, 제가 참 이러다가 이제 쓰러지겠어요. 진짜 사실 뭐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또 이렇게 그거 있죠. 시나 군 뭐 할 때 요 정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입찰식으로 하더라도 이 다른 분들이 자기 이렇게 측근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거는 다 이제 요즘에는 다 뽀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다 뇌물 먹었다 해서 다 잘리고 하니까 좀 그것도 국민은요 공무원 되신 분들을 감찰하는 감찰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해서 이렇게 또 뺏기지 마시고 좀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저 다른 데서 막 20억 30억 막 100억 해서 돈 좀 빌려서 야 나도 대통령 나도 국회 한번 나가고 싶다 해서 빚이 얼마나 많이 저기 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한 인물이 되면 다른 분들이 후원해줘서요 알아서 해줘요. 그냥 후원이라고요. 저 사람 키워줘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그런 분들을 해줘야지. 대도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라 해서 부정선거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 다음에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올무예요. 국회에서 꼼짝마예요. 당시 부정선거나 증거를 딱 잡아놓고 꼼짝마야 돼. 너희들 저기 하면은 우리도 깐다고. 이게 참 올무에 딱 채워지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거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딱 그 위에서 영감님들이 다 보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 작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대전에서 대화동에서 위성이 다 보고 있다 뭐 했다. 나중에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다 들켰죠? 다 들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위성에서 다른 나라에서 세계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열 화상 카메라 그걸로 뭔 짓을 하는가 그 안에서 그것도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까줄까요? 그러시기 전에 부정선거에서 올라가신 분들은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옷 벗고 자꾸 이제 까불지도 마시고 국민이 왕이고 국민이 주권을 도둑질했으면 부끄러운질 아세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저 새끼 또 죽여라 하면서 아유 참 저는 하도 두드려 맞아서요 이제는 맷집이 세요. 그런다 해도 더 센 거 쏘지 마세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뭐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남겨놓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나 진짜 도둑은 잘라내야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모니터링 하면서 다 하고 있어서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